뉴스의 중심에 서 있는 이 인물입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그 의대생 최모 씨 구속이 됐습니다. 경찰에서는 신상공개 여부도 검토 중에 있는데 일단 가능성은 높지 않고요. 심리 상태 지금부터 먼저 만나볼 텐데 어제 최모 씨의 영장 실질심사 때 모습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혐의 사실 인정하세요? 범행 왜 한 겁니까? 언제부터 범행 계획하셨어요? 피해자나 가족분께 할 말씀은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태연하다. 고개를 그렇게 많이 숙이지는 않았고 당황한 기색도 역력히 나타나지가 않고 아마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달라붙는 거는 처음이었을 텐데도 비교적 태연하게 잘 대응을 하더라고요. 성격적인 특이성 같은 거는 꼭 파악을 해야 된다. 지금 이 청년이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개연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이제부터 이 소식 풀어볼 텐데 오늘 아침에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수영 교수께서 저 얘기를 해서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도 여쭤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오랜만에 직접 모셨습니다. 교수님. 네. 서울 한복판에서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글쎄요 제가 횟수 언급하지 않겠지만 무차별 폭행으로 살해한 이 사건의 사회적으로 꽤 충격인데 급소 집중 공격했다. 옥상에 둔 가방을 언급했고 여러 이런 살해의 유급 본인 대학 생활도 있는 건 아닌지 사이코패스로 의심이 되는 건 아닌지 특히 1, 2번 중에요. 가장 충격적인 게 급소를 집중 공격했다. 그리고 옥상에 둔 가방을 언급했다. 이 두 가지 부분부터 먼저 짚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 일단은 피해자가 사랑했던 여성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범행 수법이 너무 과도하게 잔인하다 하는 게 이 사람의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캐릭터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반적인 사건에서 발견되는 것보다는 훨씬 잔인한 수법을 사용을 했다. 그리고는 모두 사전에 준비가 돼서 심지어는 현장에 이제 옷도 가지고 간 것이 오늘 확인이 돼가지고 그러면 계획살인이 틀림이 없는데 그러면 보통 보면 합리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적당히 하거든요. 적당히. 예. 그런데 지금 굉장히 잔인한 그런 수법을 사용했다. 이게 이제 특징이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은 발견이 된 연유는 자해소동으로 신고가 된 거예요. 119에. 그래서 결국은 119에서 나와서 구조를 일단은 했는데 이 사람이 주변에 하는 얘기가 옥상에 가방이 있으니까 내 약이 든 가방을 좀 확인을 해달라. 이래서 결국은 옥상을 올라갔다가 지금 시신을 발견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와중에 사람들이 모여들면 일반적인 범죄자는 도주를 하려고 하거나 도망가거나 아니면 은폐를 시도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위에 올라갔다가는 범행이 발각이 되니까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그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는 자기 가방에 뭐가 물건이 들어있는 그것만 지금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확인을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한 걸 보면 지금 뭔가 좀 일반적이지는 않은 패턴이다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지금 프로파일러들을 투입한다고 했으니까 왜 이런 종류의 이제 앞뒤 개연성 맞지 않는 행위를 했는지 설명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교수님 말씀은 사건 초기에 경찰이 알았을 때는 자해소동인지 알고 그랬고 이 최모 씨가 자기 가방 옥상에 뒀다고 언급해서 가봤더니 이 무참히 이 여자친구가 살해됐다는 거가 자체 이런 거를 프로파일러 사이코패스를 의심해볼 만한 충분한 여지가 있다. 근데 지금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지금 이 성격적인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지금 신상 공개가 되지 않도록 결정이 된 연유가 아마도 지금 이 사람의 정신 상태에 대한 문제일 개연성이 되게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가방 안에 있던 약물이 아마도 무엇인가 문제의 소지가 있는 약물 같은데 마약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약물을 복용하는 자가 지금 이런 잔인한 행위를 과연 계획적으로 할 수 있는가부터 시작해서 그렇다면 이 사람이 이제 의대 4학년이다 보니까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방법, 예컨대 처방전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이 상당히 많이 있을 전문 지식을 가진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방을 마지막 순간에 챙기면서 그 안에 약을 언급한 거는 지금 뭔가 이 계획적인 거 아니냐 이 부분까지도. 옷 갈아입고 이런 것도 있지만 가방에 약
약물까지. 그렇죠. 만약에 그 약이 정신과 약물 같으면 아마 상당 부분 자기에게 유리한 정황이 뭐 재판 과정 중에 형성될 가능성 같은 것도 염두에 둘 수 있는 위치에 있단 말이죠. 이 사람의 전문 지식의 이제 깊이상. 의대생이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세세히 따지지 않으면 이 사람의 실체를 현재 알기는 어렵다. 신상 공개를 안 하는 이유를 전문가가 봤을 때 뭔가 수사당국이 판단했을 때 여러 가지 고민이 있고 그게 조심스럽지만 약물과도 관련이 있을 개연성이 있다. 이건 뭐 좀 더 수사당국의 판단을 지켜봐야 됩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사로서 4학년이니까 뭔가 전문 지식, 의대생으로서 있지 않냐? 근데 아까 4가지 중에 그러니까 급소를 가격했다, 폭행했다는 부분과 그리고 옥상에 둔 가방 얘기, 그리고 사이코패스 의심 얘기를 했다면 하나가 유급 얘기였는데 과거에는 이국정 교수가 롤모델이었다는 등 좋은 의사가 되고 싶다는 등 그러니까 이 최모 씨 의대생의 살해 사건을 짚어보려면 뭔가 대학 과정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범행 동기를 해석을 하려면 이 사람이 살아온 행적을 봐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 수능 시험에서 한 문제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완벽주의적인 성격이었던 적이 있어요. 학업 성취도도 무지하게 높고 그러면 그런 종류의 학업 성취도가 높고 적응적인 생활을 대학에서도 했다면 지금 이 지경이 되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 대학에서 도대체 무슨 경험을 했길래 그렇게 우수한 자가 지금 이 지경에 이르게 되는지를 설명을 해야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지금 나온 단서는 뭐냐면 이 사람이 본과 뭐 지금 이제 1년 유급을 한 것이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4학년이 돼서 의대는 워낙에 치열합니다. 뭐 본인의 이제 전문 영역도 이제 나눠야 되고 군대를 어떤 식으로 가게 되느냐도 성적과 매우 밀접히 연관성이 있으니까 무한 경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그런 와중에 부적응이 발생을 했다면 성적과 연관해서 아마 대학교 그러니까 본과 4학년 동안 내내 고통 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지금 이런 지경에 이를 정도로 성격적인 정신적인 문제를 유발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전반적으로 다 들여다보지 않으면 지금 범행 동기를 그냥 계획살인이다 하고서는 덮고 넘어가기에는 지금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주 짧게요, 교수님. 그 약물, 가방이 제가 교수님 얘기를 쭉 들었을 때 뭔가 이번 사건의 관건일 것 같아서 약물 혹은 범행의 동기 뭐 이런 거에 연동이 되면 본인이 나중에라도 심신미약 같은 걸 주장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아직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에 치밀하게 준비했던 게 경찰에 의해서 다 확인이 됐기 때문에 감히 그런 얘기를 못 하는데 차후에 뭐 한참 뒤에 재판이 진행될 때는 충분히 그와 같은 자기 방어적 주장을 변호인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 사건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건은 오늘 뭐 그치지 않고 계속 저희가 쭉 쫓아서 수능 만점 의대생 최모 씨의 여자친구 살인 사건은 쭉 지켜봐야 될 텐데요.